반갑습니다. 하루마감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신 여러분께 읽어드릴 책은요, 윤효재 작가님의 21세기 전래동화 서스펜스 중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야기도 지난번 이야기들과 같이 현대판으로 재해석된 이야기로서 기존의 큰 틀은 유지하되 현대적으로 잘 풀어나가게 됐는데요. 여기 이야기들의 묘미는 뒷부분에 나오는 못다한 이야기가 나름 소소한 재미를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 재밌는 이야기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윤효재, 21세기 선녀와 나무꾼. 퍽! 온 사방에서 도끼질 소리가 들렸다. 91, 92, 93. 자, 100개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나무꾼은 도끼질에 정신이 팔려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이마에 땀방울이 흘러내리자마자 다시 샘솟듯 송골송골 맺혔다. 장작을 팰 때마다 손목과 팔뚝은 힘줄이 터져 나올 듯 했다. 99, 100! 또 나무꾼이 우승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승입니다. 우와! 나무꾼은 도끼를 장작에 패대기 치듯 내리꽂으며 두 팔을 들어 관중들에게 답례를 했다. 우승 상품은 장작 1톤입니다. 잉? 또 장작? 작년 장작 아직도 군볼대고 있단 말이오. 두메산골에 늙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노총각이 있었다. 오랫동안 산속에만 있어서 얼굴이 꾀재재한 더벅머리 총각이었다. 취미가 큰 덩치로 장작을 패는 일이라 주위에서는 나무꾼이라 불렀다. 이놈아, 이렇게 산속에서 장작 패기 1등만 할 게 아니라 어서 빨리 장가 가야지. 아리따운 아가씨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눈만 높아가지고 참, 누가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촬영하는 줄 알겠다. 어머니는 아들만 보면 한숨이 나왔다. 한편 하늘나라에서는 가뭄이 들어 선녀들이 목욕할 곳이 마땅치 않았다. 그때 마침 날개짓을 바쁘게 하며 지나가는 제비가 있었는데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었다. 제비님, 다리를 다치셨나요? 네, 제비 집에서 떨어져서 전치 8주가 나왔어요. 다행히 흥분해가 도와줬지요. 제비님은 이리저리 많이 돌아다녔으니 물 좋은 목욕탕 좀 소개해 주시와요. 강원도 두메산 꿀이 물 좋다고 별점이 좋습니다. 네이버 검색해보세요. 아들아, 장가 가려면 좀 씻어라. 이러다간 때가 쌓여 피부인지 갑옷인지 구분이 안 간다. 물 아끼려고 일부러 안 씻잖아요. 그래도 대통령 선거 때마다 씻고 있잖아요. 근데 이전 선거 때 깜빡하는 바람에 다음 선거로 씻게 되면 10년 만에 목욕하는 거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지금 당장 갔다 와. 어머니는 목욕탕 가방을 던져주며 내쫓듯이 했다. 할 수 없이 나무꾼은 자신만의 폭포수로 향했다. 가는 도중 바위에 앉아 쉬는데 웬 비만 사슴이 숨을 헐떡거리며 뛰어나왔다. 나무꾼님, 살려주세요. 저기 멧돼지 사냥꾼이 쫓아오고 있어요. 멧돼지 사냥꾼이요? 네, 제가 살이 쪄서 멧돼지로 착각했나봐요. 알았어. 얼른 바위 뒤에 숨으시오. 급히 숨는 바람에 나뭇가지처럼 생긴 뿔은 바위 뒤에서 보였다. 나무꾼은 거짓말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 가슴이 두근거렸다. 곧이어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총을 든 사냥꾼이 헐레벌떡 뛰어왔다. 조금 전 여기 멧돼지 한 마리가 지나가지 않았어? 멧돼지는 모르겠고 날씬한 사슴은 저기 동쪽으로 뛰어갔어요. 손으로 저쪽을 가리켰다. 날씬한? 동쪽으로? 진짜요? 총구를 이리저리 돌리며 믿지 못하는 눈치였다. 나무꾼은 총구가 자기 쪽으로 올 때마다 바위 뒤 사슴뿔이 신경에 거슬렸다. 조금씩 뿔이 흔들렸다. 자기도 모르게 눈이 바위 쪽으로 쏠렸다. 사냥꾼도 뭔가 낌새를 챘는지 바위 뒤를 향해 고개를 슬쩍 돌렸다. 나무꾼은 심장에서 쿵쾅쿵쾅 북치는 소리를 들었다.
사냥꾼은 총구를 바위 쪽으로 서서히 돌리고는 한 발자국씩 다가갔다. 쿵쿵 쾅쾅. 이제 나무꾼 심장은 사물놀이 하듯 요동치고 있었다. 총구를 바위 맨 위쪽에 가까이 대더니 툭 총구로 쳤다. 웬 바퀴벌레가 여기 산속까지? 나무꾼님 집에서 가출했나 보군요. 아, 가출하면 저야 고맙지요. 어색한 미소를 보였다. 그런데 사냥꾼은 다시 굳은 얼굴로 바위 뒤 나뭇가지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들켰구나. 사냥꾼은 총구를 밑으로 떨구고는 바위 앞에 다가가 손을 뻗었다. 아니, 지금 봄인데 이 나무는 꽃을 피우지 못하는군요. 뿌리가 썩었나 보군요. 여름이라 가을에 꽃이 피는 나무도 있지요. 애써 태연하게 핑계를 댔다. 그런가요? 어쨌든 나뭇가지 모양은 예술이네요. 깎아서 집에 장식으로 걸어놓아야겠소. 바위 앞에서 손을 쭉 뻗어 나뭇가지를 손으로 살짝 건드렸다. 두두두두두두두두두. 나무꾼의 심장은 휘모리 장단을 추고 있었다. 그때 슥슥슥슥 타다다다다다다다. 뭔가 저쪽 숲속에서 도망치는 소리가 들린 것이다. 그 사슴인가 봐요. 빨리 쫓아가 보세요. 나무꾼은 확신의 말투로 사냥꾼을 재촉했다. 알았어. 사냥꾼은 뛰어가려다 다시 돌아보며 멧돼지를 사슴이라 하는 걸 보니 라식 수술이나 하시죠. 하며 다다다다 뛰어갔다. 장작패기 대회보다 더 긴장되었다 그려. 아저씨 저 잘했죠? 숲속에서 토끼가 앞니를 드러내며 웃고 있었다. 아하, 토돌이었구나. 네, 전 흥분의 집으로 놀러갑니다. 다음에 봐요. 정말 고맙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시니 선물을 드리죠. 제가 좀 신기가 있는 무당 사슴이라 딱 보아하니 나무꾼님은 아직 노총각이시군요. 부끄럽습니다요. 그럼 언제 제 짝을 만날까요? 저기 폭포에 가면 선녀들이 목욕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 한 선녀의 옷을 몰래 감추면 하늘에 올라가지 못할 것이니 그 선녀를 아내로 맞으면 돼요. 정말요? 대신 아이 셋을 낳을 때까지는 절대 옷을 내어주어서는 아니 돼요. 고맙습니다. 아참, 이건 보너스 선물이에요. 하며 자신의 뿔을 바위에 쳐서 부러뜨려 녹용으로 주었다. 나무꾼은 마침 자기가 잘 아는 폭포라 길을 금방 찾을 수 있었다. 여기가 내 홈그라운드니 일이 쉽게 풀리겠는걸? 도착하니 폭포수 아래 단체 관광을 온 선녀들이 목욕을 하고 있었다. 옷을 찾아보니 다른 옷들은 저 멀리 있는데 옷 한 벌만이 근처 나뭇가지에 눈에 띄게 걸려 있었다. 일부러 가져가라고 걸어놓은 것 같구나. 웬 떡이냐? 얼른 옷을 감추었다. 선녀들은 목욕을 마치자 시원한 식혜 한 사발씩을 하고 각자 선녀 가운을 입고 날개짓을 하며 하늘로 날아갔다. 그런데 유독 한 선녀만이 옷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분명 7번 나뭇가지에 걸어뒀는데 CCTV도 없으니 어쩌지? 그때 짠 하고 나무꾼이 등장했다. 옷은 내가 가지고 있지롱. 나와 결혼하면 나중에 돌려주겠소. 어머, 망측해라. 제 가운은 명품 구찌예요. 잘 보관하신다면 결혼하겠어요. 의외로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자 나무꾼은 뛸 듯이 기뻤다. 선녀는 온몸에 명품 귀걸이, 팔찌, 핸드백 등이 아주 화려한 예물을 두르고 있었다. 날씬하고 아리따운 선녀라 나무꾼은 딱 좋아했다. 동네에는 선녀라는 말은 하지 않고 결혼을 했다. 하지만 하늘에서 곱게만 자라서 살림은 영 엉망이었다. 음식에 자신이 없었던 선녀는 서울 유명 음식점에 가족을 데리고 외식을 했다. 여기가 그 유명한 놀부 부대찌개예요, 어머니. 집밥보다 여기가 훨씬 맛있구나. 하지만 외식도 하루 이틀이지 선녀는 조금씩 살림을 어머니께 배웠다. 씩씩하게 살림을 하나씩 배우려는 자세는 좋았다. 어느 날은 맛있는 산채 비빔밥을 해주겠다며 산에서 각종 나물과 풀떼기를 뜯어다가 양푼에 비볐다. 어머니와 아들은 맛을 보았지만 인상만 찌푸렸다. 우리 색시가 비빔밥을 발로 비볐나?
하지만 선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맛에 도전했다. 이제 선녀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 애도 둘 낳고 밥, 설거지, 빨래도 잘했다. 인간 세상 음식도 적응이 되어 밥도 2그릇씩 해치웠다. 점점 살이 찌고 얼굴도 2배로 커진 것 같았다. 아들아, 색시가 처음엔 어설펐지만 지금은 음식 맛도 괜찮고 살림살이도 제법 잘하는구나. 우리 색시가 자꾸 둥글둥글해지고 몸이 정육면체로 변하고 있는 건 안 보이시나요, 어머니? 나무꾼은 이제 선녀가 마음에 들지 않기 시작했다. 그러다 얼마 전부터 동네에 무섭게 생긴 남자들이 선녀를 찾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선녀도 그 소식을 듣고는 집에 머무는 시간보다 산에 나물 캐러 나간 날이 더 많았다. 여기 예전에 이 동네에 선녀가 내려왔죠. 이 집엔 안 왔는가요? 그 둘은 하늘에서 옥황상제의 명을 받고 선녀를 잡으러 왔다고 하며 체포영장을 보여주었다. 놀란 어머니는 물었다. 선녀를 왜 잡아가려고 하지요? 그건 국가 기밀, 아니 하늘 기밀이요. 선녀 있는 곳을 알려주시오. 우리 집에는 안 왔는데요. 아마 집보다는 산에 더 많이 다닐 것이오. 어머니는 선녀를 잡으러 올 때마다 숨겨주었다. 하지만 아들은 선녀가 처음과 다르게 살이 찌고 얼굴이 변하자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졌다. 더군다나 애가 둘이라 하나만 더 낳으면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니 셋이 되기 전에 오히려 하늘로 얼른 올려보내고 싶었다. 어느 날 선녀는 저녁을 차리기 위해 창고 쌀독에 쌀을 가지러 갔다. 빼꼼히 열린 큰 쌀 뚜껑을 여는 순간 퍼드득! 큰 쥐가 뚜껑에 부딪히며 밖으로 튀어나왔다. 어머! 이놈의 쥐 새끼가? 놀라기는커녕 쌀 바가지로 원투 훅을 날렸다. 요리조리 잘도 피한 쥐는 스파이더맨처럼 벽을 타고 허연 천장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선녀가 올려다보니 천장에 허연 성면 합판이 약간 들려있어 쥐구멍으로 안성맞춤이었다. 선녀가 쌀독에 낑낑거리며 올라가 들려있는 합판을 바로잡으려고 손을 집어넣었다. 그때 창고 문이 확 열렸다. 얘야, 또 그놈들이 널 잡으러 왔다. 얼른 쌀독에 숨거라. 네? 선녀는 대답할 새도 없이 쌀독으로 들어가려고 다리를 먼저 넣었다. 하지만 살이 쪄서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도 선녀는 종이 구겨 넣듯이 몸을 이리저리 꼬으며 억지로 쌀독 속으로 들어갔다. 여기가 마지막 집이다. 샅샅이 뒤져라. 여긴 없소. 땅 동네겠지요. 어머니 심장도 사물놀이를 시작했다. 동네 사람에게 몇 년 전에 젊은 여자가 여기 시집 왔다고 들었소. 바깥에서 웅성웅성하자 선녀는 반쯤 잠긴 몸을 보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요가 좀 할걸. 스르륵! 한 남자가 문을 열었다. 큰 방에는 아무도 없었다. 스르륵! 작은 방에도 없었다. 부엌을 살피거라. 마루 밑도 살피거라. 없습니다. 퍽! 빠지직! 그때 창고 안에서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어머니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제 심장박동은 사물놀이를 넘어 구판을 하고 있었다. 저 창고다. 뒤지거라. 한 남자가 빠르게 걸어가서는 창고 문고리를 돌렸다. 잠겨 있었다. 부숴라. 덩치 큰 남자가 두어 발 물러서더니 2단 옆차기로 퍽퍽 문을 쳤다. 생각보다 문이 단단했다. 선녀의 온몸에 땀이 흘렀다. 얼굴 화장이 땀과 섞여 목으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퍽퍽퍽 5번 만에 문이 쾅 부서졌다. 남자가 문을 확 열자 창고 안은 참담했다. 쌀독이 무게에 짓눌려 부서진 것처럼 모서리 이음새 부분이 벌어져 있고 사방으로 조금씩 튀어나와 있었다. 완전히 부서지진 않았고 쌀독 모양은 어설프게 남아있었다. 모서리에 빈틈이 생겼지만 안은 잘 보이지 않았다. 한 남자가 손을 천천히 뻗어서 쌀독 뚜껑 손잡이를 잡았다. 선녀는 이 모습을 빈틈으로 지켜보며 뒤범벅된 화장과 땀이 밑으로 흘러내릴까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휙! 뚜껑을 들쳤다. 헉! 남자가 흠칫 놀랐다. 거기 없느냐? 있어요. 쌀만 있다고요. 뭐시? 대장 남자는 창고에 들어오더니 어지럽게 널브러진 창고를 훑어보았다.
바닥엔 쌀 바가지, 양동이, 쌀이 널려 있었고 벽엔 온갖 농기구가 걸려 있었다. 쌀독 위를 쳐다보았다. 허연 천장이 삐뚤삐뚤하게 들려 있었다. 남자는 천장 빈틈 어둠 속에서 몇 초간 눈길을 멈췄다. 빠지직! 또 우렁찬 소리와 함께 이번엔 천장 합판이 무너져 덩치 큰 여인이 쌀독 위로 털썩 떨어졌다. 어이쿠야! 선녀가 쌀독 위로 올라가 천장 합판을 드러내고 숨었지만 천장 지지대가 선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부서진 것이다. 선녀 큰 볼따구니에는 허연 쌀이 덕지덕지 붙어서 안 그래도 살찐 얼굴이 더욱 크게 보였다.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하늘나라에 저런 엉덩이 탐정 같은 얼굴의 선녀가 있었다니. 당장 하늘나라로 끌고 가라. 괜찮느냐 얘야? 어머니가 얼른 일으켜 세웠다. 아이고 어머님, 저희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쌀을 손바닥으로 쓸어 떼어내며 흐느꼈다. 억지로 데려온 내 아들이 잘못이지. 어차피 인간 세상과 하늘 세상은 어울릴 수 없는 것이니 이참에 올라가는 게 낫겠구나. 그럼 제 자식만이라도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부탁입니다. 알았다. 선녀 가운도 주마. 그래도 여기 적응하려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는데 올려보내기 참 미안하구나. 뒤늦게 소식을 들은 아들은 선녀가 올라가자 속이 후련했다. 내 팔자에 무슨 선녀. 산에서 장작이나 패야겠다. 하지만 몇 년 후 어머니도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해지고 살림을 제대로 못하자 날이 갈수록 나무꾼은 선녀와 자식들이 그리웠다. 비록 몸은 정육면체로 변하고 있었지만 어머니에게도 잘했고 살림도 어느 정도 했기에 선녀가 있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에 약초 캐러 갔다가 예전 멧돼지 같은 사슴을 만났다. 나무꾼님, 얼굴이 더 꾀죄죄한데 왜 그렇게 상태가 메롱이에요? 나무꾼이 자초지종을 얘기했다. 그럼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때 선녀 실종 사건 이후로 선녀들이 인간 세상에 목욕하러 내려오지 못하고 있어요. 대신 매달 보름밤 자정 폭포에 큰 두레박이 내려와서 하늘로 물을 길어 갈 거예요. 그때 타고 올라가면 돼요. 정말? 네, 그 폭포가 물 좋다고 소문이 나서 인간들 몰래 그렇게 퍼가요. 올라가서 자식과 선녀님 만나보세요. 땡큐베리 감사. 나무꾼은 사슴이 일러준 대로 보름날 밤 큰 두레박이 내려오자 몰래 타고 올라갔다. 하늘에선 두레박에 사람이 타고 있자 깜짝 놀랐다. 이제 이 물 못 쓰겠군. 저 사람 떼가 물에 불어 떼가 둥둥 떠다니잖아. 나무꾼은 드디어 선녀를 만났다. 선녀는 하늘 다이어트로 예전처럼 날씬해져 있었고 자식들도 잘 크고 있었다. 선녀도 나무꾼을 보자 반가움의 눈물을 흘렸다. 옥황상제님, 염치 없이 하늘로 올라온 것을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선녀를 데려가고 싶습니다요. 어찌 인연을 네 마음대로 계속 바꾸려 하느냐.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다. 홀로 계신 어머님을 봐서라도 제발 부탁드립니다요. 어머니 핑계를 댔지만 실은 나무꾼 자신이 편하기 위함이었다. 옥황상제는 한참 고민을 하다가 말했다. 그럼 세 가지 게임을 해서 하나라도 이기면 선녀와 다시 인간 세상에 내려보내주겠다. 게임을요? 그렇다. 오징어 게임처럼 아주 단순한 게임이지.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이기면 되니 충분히 승산이 있어. 당장 하시지요. 나무꾼은 자신 있어 했다. 선녀도 남편을 응원했다. 먼저 달고나 뽑기다. 이래봬도 제가 뽑기로 초등학교 문구사 앞에서 주름 좀 잡았습니다. 심판은 뽑기 어렵다는 별 모양 달고나와 바늘을 둘에게 나눠주었다. 게임인지라 나무꾼과 옥황상제는 긴장이 되었다. 둘은 뾰족한 바늘을 한 손에 살며시 쥐고는 달고나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바늘을 쥔 손은 미세하게 떨고 있었다. 마치 서부 영화에서 결투를 하듯 총을 뽑기 직전에 손이 떨리는 것과 같았다. 시작과 동시에 둘은 달고나를 바늘로 찌르기 시작했다. 미간을 찌푸리고 손목 스냅을 이용하여 아주 조심스럽게 달고나를 바늘로 콕콕 고문하기 시작했다. 옥황상제는 노안이 와서 눈을 더 멀리 두고 손목을 열심히 아래 위로 움직였다.
나무꾼은 얼굴을 바싹 달고나에 갖다 대고 입술을 오물거리며 바늘로 찔렀다. 옥황상제는 특유의 노련미로 여유를 찾았고 나무꾼의 예전 솜씨도 녹슬지 않았다. 뾰족한 별 모양의 모서리 부분은 더욱 조심스럽게 천천히 찔렀다. 선녀도 숨죽여 보고 있었다. 나무꾼은 아싸! 성공! 하려는데 이미 옥황상제는 완전 무결점의 별 모양 달고나를 들어 올렸다.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금리를 내보이고 있었다. 이래 봬도 내가 뽑기 경력 200년째니라. 이럴 수가. 뽑기로 옥황상제가 된 건가? 다음 두 번째 게임은 너한테 유리한 게임이다. 자, 비춰보거라. 심판은 큰 거울로 인간 세상의 나무꾼 어머니를 비추고 있었다. 어머니는 몸이 좋지 않아 방에 누워 있었다. 도대체 뭘 하려는 거지? 자, 지금 너의 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맞춰보거라. 쉽지 않느냐? 이번엔 나무꾼의 입가에 미소가 흘렀다. 어머니가 아파서 누워 계시니 얼른 몸이 나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제 말이 맞죠? 큰 웃음을 보이며 옥황상제와 선녀를 번갈아 자신있게 바라보았다. 어리석은 놈, 잘 들어보아라. 심판은 거울을 나무꾼 가까이 가져갔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하늘나라로 가서 잘 살아야 될 텐데 난 이제 죽으면 그만이지만 우리 불쌍한 아들 나처럼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살아야 할 텐데. 자신만만했던 나무꾼의 얼굴에 웃음기가 싹 사라졌다. 그리고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했다. 들었느냐? 모든 어머니는 자식 걱정뿐이니라. 또 너는 졌다. 나무꾼은 세 번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겨야겠다고 다짐했다. 세 번째는 더 쉬운 게임이다. 준비되었느냐? 네. 마지막이라 정신을 차리고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커튼으로 가려진 틈 사이로 세 개의 손이 나와 있었다. 이 세 개의 손 중에서 네 아내의 손을 맞이하는 것이니라. 이건 더 쉽지 않느냐? 이번에는 이길 수 있겠구나. 속으로 아싸라비아했다. 처음 만났을 때 그 곱던 손을 잊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나무꾼은 눈을 가까이 대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바로 이 손이요. 하며 덥석 손을 잡았다. 커튼을 걷어보거라. 헉! 다른 여자의 손이었다. 아내 손은 제일 거친 손이었다. 저런 손일 리가 없는데? 그동안 여기서 무슨 고된 일을 했던 거요? 인간 세상에 있을 때 밥하랴, 설거지하랴, 빨래하랴, 나물 캐랴 온갖 굳은 일을 한 대가의 손이니라. 손은 거칠지만 인간 세상도 살만했다 하더구나. 여보, 미안하오. 나무꾼은 그제야 아내의 거친 손을 잡고 눈물을 아내 손에 뚝뚝 흘렸다. 규칙은 규칙이니 그냥 내려가야겠다. 인간 세상과 하늘 세상은 어울릴 수 없는 이치이니라. 더 중요한 건 인간 세상에는 아직도 너의 짝이 될 여자는 많지만 너의 어머니는 오직 한 분이니라. 가서 먼저 어머니를 잘 돌보거라. 제가 어리석었습니다요. 여보, 부디 여기서 잘 사시오. 둘은 눈물의 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다. 다시 인간 세상으로 오자 어머니가 말했다. 처음엔 선녀가 괜찮아서 데려왔지만 차츰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넌 실증을 냈지. 그런데 또 선녀가 그리워진 마음으로 변했으니 인간의 마음이란 이렇게 간사한 것이란다. 이제부턴 마음을 다 잡고 하루하루 충실한 삶을 살도록 하여라. 네, 어머님. 이제 여기 삶을 청산하고 내려가서 약사 공부를 하겠습니다. 어머니 병을 낫게 할 약을 지어드리지요. 못다한 이야기. 감히 옥황상제 부인의 구찌 귀걸이, 팔찌, 핸드백을 훔치다니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즉시 하늘과학수사대를 파견하여 범인을 잡도록 하여라. 이 사실을 알면 큰일이야. 이놈의 도벽 때문에. 막내 선녀는 어찌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다 좋은 생각이 났다.
인간 세상에서 목욕하면서 작전을 짜야겠다. 막내 선녀는 미리 사냥꾼과 사슴을 섭외했다. 선녀님, 저쪽에 어리버리한 노총각 나무꾼이 있다고 합니다. 인기 목욕탕도 알아두었습니다. 옷은 제일 잘 보이는 7번 나무까지에 걸어두면 됩니다. 다들 수고했어요. 자, 리허설 해봅시다. 다들 연기 솜씨가 좋군요. 인간 세상에 몇 년 살고 있으면 잠잠해질 것이니 그때 올라가면 되겠군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만 하루 마감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안한 잠 주무세요.